예, 안녕하십니까. 엔솔 바이오사이언스 대표이사 김혜진입니다. 오늘 저희 IR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핵심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신약 파이프라인 현황에 대해서 TZ 베타 타겟과 임상 파이프라인, 그리고 non TZ 베타 타겟과 비임상 파이프라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서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 엔솔 바이오 사이언스의 이 핵심 기술이 다른 회사들과의 차별성과 그리고 우수성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PPI, 프로테인 인텍션을 조절하는 숏 펩타이드 신약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 슬라이드는 현재 그 대표적인 약물인 저분자 화합물, 그리고 항체, 그리고 펩타이드 세 가지에 대한 생물학적 제제의 의약 분별 특징에 대한 슬라이드를 왼쪽에 보고 계시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이 펩타이드는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안전하고 타겟에 대한 선택성이 뛰어나고, 그리고 면역 원성이 낮고 프로테인 인터랙션 조달하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아주 좋은 장점이 가진 반면에 가장 단점은 짧은 혈중의 짧은 반감기 PK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 이 거대 이 저분자 화합물이나 또는 거대 분자인 항체를 가지고서는 구현이 어려운 이런 특정 타겟을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조절하는 숏 펩타이드를 개발해서 그 펩타이드를 통해서 특이적인 양리 효과를 도모하는 이러한 PPR 조절 숏 펩타이드 신약 기술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혈중의 국소 질환 같은 경우에는 국소 투여를 통해 가지고 치료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이나 골관절염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높은 특이성과 타겟 기능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TJ 베타 타겟 같은 경우에 매우 까다롭고 복잡한 신호 경로이지만 선택적으로 그리고 특이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혈중의 짧은 반감기라는 이 단점을 저희는 어, 전신 질환에서는 강한 타겟 억제로 인해서 오는 그런 독성이나 부작용 문제를 역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같은 경우에 그 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글로벌 파마들의 그 신약 개발의 실패 원인들을 분석 통해 가지고 이러한 혁신 신약 개발의 성공 조건들을 도출했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글로벌 파마들이 저분자 화합물이나 항체를 가지고 도전하다가 실패해서 아직까지 치료적 대안이 없는 질병들. 그러면 그런 세상에 없는 약들이 저희 엔소한테는 블루오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저분자 화합물이나 거대분자 항체 이런 약물들을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고친화성이고 비가역적인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하게 결합하게 되면 다른 대체 경로가 활성화돼서 약물의 내성도 유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타겟이 다른 일을 못하게 완전히 억제해버리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어, 이러한 어, 저분자 화합이나 거대 분자 항체가 아닌 특이적인 양 효과를 주는 그리고 푸텐푸텐트 조절하는 아주 짧은 펩타이드로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전달 경로의 부분 억제하고 그리고 타겟에 특이적 결합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효능이 충분한 그런 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한 결합 약물을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우리 몸속에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결합하는 약물을 이미 있는 생체에서 찾아내는 생물학적 발굴,
이러한 그 접근법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고 효능 좋은 후보 물질이 신약 개발의 결정적인 최종 성공의 요소라고 보고, 이러한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항체나 저분자 화합물로는 독성 부작용 이수 때문에 아직까지 치료적 대안이 없는 그런 질병을 치료하는 약친화성 특이적인 결합의 숏 펩타이드를 발굴하고 있고, 저희가 이 후보물질을 발굴하는 키스DD라는 플랫폼과, 그리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약물을 조출하는 과정에 가설을 검증하기도 하고, 또 여기서 찾아진 그 후보물질을 생체에 투입하기 전에 우리의 생체를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에톤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어, 타겟과 되고 그 부작용 여부를 미리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EPDS라는 엔솔 펩타이드 디스커버리 시스템을 개발했는데,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그 PDC용 펩타이드를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한동안 펩티 드림이 아주 그 유명했었습니다. 그래서 펩티 드림의 PD 펩타이드 비슷한 우리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펩타이드 디스커버리 플랫폼 시스템이라는 PS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사실 이 EPDS의 핵심 기술은 제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목적에 아주 적합한 그러한 후보 물질을 발굴해서 진행을 개발하고 있고, 저희는 사실 지금 현재 이 세 가지 이런 저희 플랫폼과 시스템을 가지고 저희 여기 보시면 키스DD가 날리지 베이스드 인실리콘인데, 지금 인공지능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세 개의 시스템을 완전히 인공지능 베이스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그 혁신신약 발굴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1단계 이런 그 바이오 웬랩 실험 전에 인실리코 프로필 기술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호흡 물질을 3단계 거쳐서 사전에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키스DD로 타겟과 상호작용하는 성공 가능성이 높은 PPI 조절을 숏 펩타이드 호흡 물질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효능 물질을 가지고 에톤스를 통해 가지고 이 효능 물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정하고 있던 그 타겟만 건드리는지 다른 것도 오프 타겟도 건드리는지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원하는 그 타겟만 건드린다 하더라도 그 타겟 하부에 신호 전달 경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가정하고 있던 그 특정 신호 전달 경로만 에만 작용하는지, 그 외에는 전부 부작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검증해서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최종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다시 말해서 효능이 우수하고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을 이런 물질을 발굴해서 임상에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기술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다시 드렸고, 첫 번째 파트에서 저희 TJ 베타 타겟이면서 임상 파이프라인인 세 개 P2K, U1K, C1K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TJ 베타 타겟이면서 임상 파이프라인에 들어간 이 세 개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좀 더 보시면, 그 P2K는 퇴행성 디스크 질환 과 그리고 적응증 확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세 개의 타깃이 TGF 베타입니다. 아시다시피 TGF 베타는 굉장히 그 멀티펑셔널 사이토카인이면서 아주 그 예민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TGF 베타 타겟으로 승인받은 약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씀드린 이유로,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거대 분자나 간결합하는 그런 저분자 화합물로는 독성 이슈 때문에 대부분 실패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아미노산 짧은 숏 펩타이드, 아미노산 7개, 5개짜리 이런 아미노산, 이런 그 짧은 아미노산들을 생체에서부터 발굴해가지고 제가 쓰고 있고요. 그래서 P2K는 인트라디스칼, 그리고 이광K 관절염 치료제는 인트라 아티큘러, 그리고 C1K는 전신 질환인데
그 피하 주사 SC 제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단계별로 지금 굉장히 레이트 스테이지 임상 단계에 지금 들어가 있고, 실제로 저희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미 사람약 임상 3상을 하지만 들어가지만 동물약을 이미 만들어서 4년째 이상 팔고 있는 약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K는 분이엘 2000의 줄인 약자이고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시겠지만, 우리 P2K DDD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는 스파인 바이오 파마가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투약을 완료해서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에서 임상 2상에서, 그러니까 POC에서 사실 POC 입증에 실패한 약물인데 FDA에서 임상 2상이 필요 없이 바로 3상에 들어간 승인해준 유례가 없는 약물이 바로 저희 P2K입니다. 그래서 스파인 바이오 파마가 MCR이 CRO를 하고 함께 임상을 진행을 했고, 작년 9월 24일에 최종 환자 투약이 완료됐다고 발표를 했지만 이미 8월 말에 환자 투약 완료됐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회 투여 후에 6개월 후에 이제 결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투여해서 6개월간 효과가 있는 굉장히 정말 좋은 약이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5월 말 중에 있는데 6개월이면 사실 2월, 원래 2월 정도가 2월 말이 6개월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7월 1일 정도에 탑라인이 발표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성공 가능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상업화 행보 중에서 첫 번째는 스파인 바이오파마가 이 P2K DDD 임상을 진행하는 와중에 2024년 3월 초에 저희에게 적응증 확대 계약하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연락받아가지고 7월 4일 날 딱 4개월 만에 고정기 수료 2,154억 원, 그러니까 로열티를 뺀 금액이죠.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그 DDD가 아닌 다른 근골격계 그리고 파이브로시스 그리고 종양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상업화의 행보이고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그 후로부터 거의 한 달, 두 달 사이로 스파인 바이오파마가 굉장한 이런 상업화 행보를 보입니다. 그래서 2024년 12월 5일에 36회 파이프 샌들러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CEO가 우리 P2K SB01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이어서 한 두 달 정도 뒤에서 JPM 2025와 함께 열린 그 바이오텍 쇼케이스에서도 저희 P2K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3월 10일에 있었던 Can a Code Genuity 2025년 모스코 스카일리탈 컨퍼런스에서 또 역시 CEO가 이 약물을 우리 P2K를 발표하는데 여기서 굉장히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래서 처음에 400명을 모집하려고 그랬는데 417명의 조기에 임상 환자 투여가 끝났다. 그러면서 7만 5천 명이 쇄도에 왔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고 있다. 이런 멘트를 했죠. 그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행보가 있는데 2025년 1월 30일에 스파인 바이오 파마의 모회사인 VB 스파인이 그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런 근골격계 질환 회사가 있는데 스트라이크라는 회사의 척추 임플란트 사업부를 인수를 합니다. 1조 2천억 정도 인수를 해서 4월 1일에 VB 스파인 설립을 완료합니다. 그래서 이 VB 스파인에 보시면 스트라이크스 인수한 스트라이크 스파인,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던 컴패니언 스파인, 뭐 여러 가지
우분, 그리고 센티넬 스파인, 이러한 스파인 회사들을 한꺼번에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VB 스파인을 통해서 척추 디스크 질환을 현재 보시면 어, 초기에 그 경증일 경우는 엔사이드나 혹은 그 물리치료나 뭐 여러 가지 이런 통증약을 통해 가지고 non-surgical 매니지먼트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심해지면 할 수 없이 이제 그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non-surgical 매니지먼트와 surgical intervention 사이에 거대한 메디컬 언맨 니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VB 스파인을 설립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스파인 바이오파마, 즉 우리의 P2K가 이 메디컬 언맷 니드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VB 스파인을 설립했다는 것이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 메디텍 스트레티지스의 비즈니스 아티클을 보면 3월 28일자를 보면 이 말이 나옵니다. 7억 7천만 달러를 주고 스트라이커의 척추 임플란트 사업부를 인수를 한 거와 현재 임상 3상 중인 약물 간의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라는 제하의 그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통해서 척추 치료의 그 미래에 대한 통일된 버전. 그래서 VB 스파인 설립이 SB01과 SB01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들어서 5월 9일에 이 유명한 이 나스가 북미 척추협회인데 엄청난 규모의 큰 학회입니다. 근데 나스가 주관한 학회에서 불과 임상 결과 발표 한 2달을 앞두고 다시 스파인 바이오파마의 CEO가 퇴행성 디스크 질환을 위한 SB01 펩타이드, 우리 P2K에 대해서 이러한 제하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업적 행보를 통해서 저희가 P2K의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저희는 이제 이 P2K DDD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해서 추정입니다. 추정인데 스파인 바이오 파마의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쪽 퇴행성 디스크 질환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시장 자료가 2015년 자료밖에 없는가 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미국에 570만, 약 600만 명이고 G7 시장은 이것의 한 3배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약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59%가 통증 치료에서 마약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사용하게 해서 심각한 마약 중독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계약에 의거해 가지고 600만 명 중에서 저희는 그 3분의 1, 200만 명이라고 가정하고 환자당 한 번 주사에서 침투율을 굉장히 낮게 잡았을 때 그럴 때 마일스톤과 로열티를 합해서 우리가 이 약이 FDA NDA를 받고 나서 약가 1,000불이냐 2,500불이냐 5,000불에 따라서 스파인 나누고 있는 건데 우리가 6년간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면 G7 시장으로 가면 요거의 3배 월드와이드 시장은 G7 시장이 한 3배 정도로 추정하면 대충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나 그 동아일보의 그 기사를 보면 미국 내 약 2,250만 명이 환자고 전 세계 2억 6,600만 명의 환자가 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면 어, 굉장히 굉장히 그 높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골간염 치료제 이완K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2K와 마찬가지로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물질이고 그리고 기전도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약물이 TGFβ 타겟에서 통증을 경감하면서 그리고 연고를 천천히 재생하는 그러한 약물입니다. 그래서 짧은 펩타이드이기 때문에 동결 건조 분말을 만들어서 투여하고 있고 저희가 P2K와 마찬가지로 PK에 대한 것을 확인했을 때 디스크나 관절은 그 혈관이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에 들어가서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하고 해서 그래서 디스크 같은 경우도 한번 투여해서 6개월까지 효능을 주는 그러한
굉장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광K는 P2K와 달리 스메드 158, TGFβ 하부에 스메드 158만, 스메드 알쿠암만 선택적으로 제어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람약을 개발하면서 이미 동물에다가 실험을 다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동물약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약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서 선행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월 달에 저희가 승인받고 현재 약 한 1,000개 정도 동물병원에 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가 포스트 마켓 서베일런스를 통해서 이 약의 효능과 안전성을 저희가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효능에다가 안전성이 탁월하다는 걸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고 그래서 이 골관절염은 인수 공통 질환이고 동물에서 효능이 있으면 사람에도 효능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 골관절염 치료제의 대해서도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를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좋은 호흡물질 찾는 거고 두 번째는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를 해서 동물 실험에서 얻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한테 왔을 때, 사람을 적용 대상으로 했을 때, 그때, 우리 약에 반응하는 환자는 누구냐? 그러니까 질병 진행 단계 몇 단계에 있는 사람이고, 얼마를 사람한테는 투여해야 되냐? 이걸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것이 바로 트랜스내셔널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좋은 호흡물질 찾는 것이 첫 번째 성공 요인. 두 번째는 트랜스내셔널 리서치를 하는 것이 두 번째 성공 요인.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임상시험, 스터디 디자인을 잘해야 되는 것이 세 가지. 그래서 저는 이 트랜스내셔널 리서치를 6년간 환자를 대상으로 세 번의 임상을 통해서 한 번은 완인은 통증으로, 두 번째는 반복 투여해가지고 재생까지도 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약물이 반응하는 환자 군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골관절염 같은 경우에 KL 그레이드 1, 2, 3, 4가 있는데, 그 전체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 아니면은 어떤 단계 환자한테 효과가 있는지를 찾아내야만, 그래야만 임상 3상 스타디 디자인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있고, 그래야 성공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임상 3상에서 최종 성공할 이완케 효능 환자군과 그리고 유효 용량을 6년에 걸쳐가지고 결국 찾아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션의 슬라이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슬라이드 한 장이 정말 그 표 몇 조에 갈 정도로 중요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완케어와 관련된 연구한 모든 결과들이 이 슬라이드 한 장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비트로에서 작용 기전과 인비보 동물에서 효능이 제대로 트랜슬레이션 되고 그리고 인체 임상에서 이것이 트랜슬레이션 되어서 예를 들면 경증 환자한테는 저용량을 투여해야 되고 중증 환자한테는 고용량을 투여해야 된다는 이 결과를 얻는 것이 바로 사이언스고 그래서 이 트랜슬레이셔널 사이언스 확립이 돼야만 이것을 기반으로 삼상을 디자인해서 혁신신약으로 최종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지난 수개월 동안 거의 이완키 임상 3상 301 시험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반복 투여로 통증과 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구조 개선까지 모두 하게 되는 디모하드 임상 디자인을 저희가 했고요. 그래서 이 임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호물질, 트랜스레이셔널 리서치, 그리고 스터디 디자인. 이 스터디 디자인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저희는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스터디 디자인해서 OA 전문가들 그리고 저희 CRO와 반복적으로 검토해서 또 글로벌 파마한테도 보내서 신업수술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고 저희 그 임상 3상 임상의약품 이 DP가 생산이 완료가 돼야만 IND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3상 IND 신청을 할 겁니다. 이번 주 안에 될 거로 기대하고,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3상 IND 신청은 저희가 공시하거나 또는 보도자료를 내지 않습니다. 3상 IND가 승인이 되면 그때 저희가 낼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완K 보용량을 반복 투여해가지고 통증이 심한 그 케일그레이드 3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는 대조약 대비해서 우리 약의 비혈등성을 보고, 세컨더리 엔드 포인트는 통증과 기능 개선, 부조 개선에 있어서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스터디 디자인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상을 신청이 들어가면 저희 예상입니다. 11월 이전에 승인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E1K 총판권 이제 3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3상 들어가면 더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국내의 굴지 회사들과 E1K 총판권 계약을 위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러한 일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한국에서 3상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마와 라이센스 아웃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상 2상에서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가 만족이 되었더라면 아마 벌써 글로벌의 에로가 됐을 겁니다만, 저희가 프라이머리 엔드 포인트를 만족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단계를 지속적으로 글로벌 파마들이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임상 3상에 들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항암제 카리스 1000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항암제, 면역 항암제 병용은 저희 항암제 C1K의 이 타겟이 TGF 베타인데요. 항암제로 오게 되면 아까 P2K나 E1K는 TGF 베타 스메드 158이 중요합니다. 항암제로 오게 되면 스메드 158이 아닌 스메드 23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이 스메드 23은 암이 발병하고 그리고 항암제 내성이 생기고 암 전이가 일어나는 경로이기 때문에 글로벌의 수많은 회사들이 이 TGF 베타 스메드 23 경로를 이니비션하는 그런 그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항체와 화물, 저분자 화물을 가지고 부지기수의 제약회사들이 이 TGF-베타 스메드 23 약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고 하면 독성과 부작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TGF-베타 스메드 23 이 경로가 매우 예민하고 복잡해서 오래 잡고 있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저희는 굉장히 짧게 잡아서 약물을 신호를 전달하고 빨리 사라져주는 히트앤드런 접근법을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내성을 극복하고 부작용 완화와 이 암전 억제 효과가 탁월한데 이러한 삼중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지만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병용이 스탠다드 요법인데 저희 약을 3제 병용했을 때 그 이제 병용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항암 효능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드라마틱하게 암전이 억제가 일어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이 적응증 확대하는 과정에서 비소세포 폐암에 대해서 NSCLC에 대해 가지고 우리 약 단독으로만 투여했는데도 항암 효과가 매우 좋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제가 아닌 이 시원케하고 안티-PD-1 키투르다 이제를 병용해서 효능을 평가하는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암세포가 성장을 멈추는 풀스프레션 결과가 주게 되면 면역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약물이 되도록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파마 2개사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러한 이제 병용 실험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비디하면서 임상에 들어갈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파트로 TGF 베타 타겟이 아닌 넌 TGF 베타 타겟 현재 비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 M1K, H1K, T1K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M1K는 우리 모리아천은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이고 타겟은 레이즈입니다. 리셉터 4 에이지고 이 에이지는 어드밴스드 글라이케이션 엔드 프로덕트의 주말이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같은 데서 보시면 당독소라고 치면 그 당독소가 바로 에이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없는 상황에서 고온에 조리할 때 이 에이즈가 다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이 있는 상태에서 조리한 우리 한식이 아주 우울성이 입증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 그 당독소 에이지가 발생해서 이 레이지 결합하게 되면 굉장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M1K는 5모짜리고 그리고 정맥 주사를 합니다. 그리고 H1K는 경구용 항암제인데 CD25엔 인슐린 크로스 팩터 1R 두 개의 타겟을 건드리고 9모짜리이고 그리고 오랄 투여합니다. 그리고 어, ADC를 잇는 그 ADC 차세대 ADC를 할 수 있는 PBC용 우리 D1K 다마크 천은 트롭2를 타겟을 하고 사이클릭 6모짜리입니다. 그리고 아직 딜리버리는 좀 더 가봐야 되는 거라서 IB나 SC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하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이지가 당독소가 만들어져서 이 레이지에 결합하게 되면 현대의 현대의 거의 대부분의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는 심혈관계 질환이나 신장병, 퇴행성 뇌질환, 골다공증 같은 뭐 이러한 그 병을 유발하는 염증이나 섬유화나 또는 이런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막아서 이런 5가지 기능을 하는 이런 약을 저희가 개발을 해왔었고요. 7년 넘게 지금 저희가 개발해가지고 비임상 단계 거의 대부분 그 효능과 기전과 안전성까지 다 거의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렸지만 저희가 그 모리스 워터메이즈라는 수중 미로 실험을 통해서 질환 동물 모델을 통해 가지고 우리 알츠하이머 치료자 정말 인지 기능을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느냐 그걸 저희가 알아봤는데 알츠하이머 모델이 있는데 보시면 경도 인지 장애 초기죠, 초기. 경도 인지 장애 마우스 모델이 5XFAD이고요. 그리고 좀 더 질병이 진행이 된 중등도 인지장애 마우스 모델이 TG2576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내연구원에 의뢰해가지고 저희 약물을 장기간 투여하고 나서 이러한 그 인지력 정상 회복을 확인했는데 저희 약물이 이런 그 경도 인지 장애 마우스의 그 인지력을 정상으로 회복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했고 통계적 유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등도까지 질병이 진행됐을 경우는 니어 노멀로 회복한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병 진행 상태에 따라서 회복 수준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우리 약물이 작동한다는 걸 보여주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맞죠? 어제 보도 자료를 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다음 후에 저희가 그게 또 한 1년 동안 정말 그 숱한 시간들을 소요해가지고 우리 M1K가 진짜로 신경의 염증을 감소하는지 바이오마커 확인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상군 같은 경우에 염증성 그러니까 이 반응성 그 아스트로사이트라고 그러죠. 성상 세포가 이 정도 있는데 알츠하이머가 되게 되면 이 성상 세포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약을 투여했을 때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고 지금 BD를 하고 있는 중인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레이지 타겟의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는 화이자가 개발하다가 아주 장렬하게 실패해서 유명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자가 개발한 약물 이름이 아젤리라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우측은 화이자 약물인데 이 화이자 약물은 화합물인데 뇌 안으로 유입되고 남은 약물들이 혈중에서 고농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독성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아주 독성이 높아가지고 화이자가 한 15년 동안 숱하게 다르게 또 바꾸고 뭐 해가지고 했지만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효과는 있습니다. 42% 정도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지만 독성으로 인해서 당뇨성 AD로까지 바꾸고 뭐 여러 가지 하다 결국은 실패해서 원래 원개발사에 돌려줬던 것이 이 아젤라곤이고요. 저희는 이 아젤라곤 대비해서 효과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69% 정도 효과가 있으면서 스트롱 세이프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저희
하다사 H1K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H1K는 지금 그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아주 대단히 그 관심에 해이되고 있는 이 GLP-1 계열의 아류가 아닙니다. GLP-1 아류가 아닌 새로운 기전의 새로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천연물에서 저희가 찾아낸 안전한 경부용 비만 치료제고요. 그래서 IGF-1R하고 CD25를 다 타깃을 하면서 그래서 포도당 대사, 여기 보시면 포도당 대사를 조절하고 그다음에 유리지방산 흡수 또 산화 증가를 통한 체중 감소, 염증 억제 통한 간지방증 감소 이러한 다중의 효과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저희가 밝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미 보여드린 슬라이드이긴 하지만 경구 투여 후에 3개월 지금 시점에 주사제 삭센다와 비교했을 때 GLP-1 주사제죠. 삭센다와 비교했을 때 GLP-1의 60% 정도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고 간 지방증은 GLP-1 이 삭센다와 동일한 효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차이는 식욕을 뺏어가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부작용 없이 살을 빼는 기전이기 때문에 GLP-1 같은 경우에 식사를 안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근골격에 뭐죠? 그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육의 손실이 일어나는 그런 것도 없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실험하면서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독성이나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저는 이 GLP-1하고 우리 H1K에 대해서 단독과 병용의 효능 실험을 하고 있는데 이 실험은 빅파마가 저희 이 H1K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한테 프로토콜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을 가지고 저희가 체중 감소나 근육 보존 여부 그리고 혈당과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이러한 효과에 대해서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릴리가 먹는 비만약을 출시하겠다. 뭐 이렇게 굉장히 감량 효과 좋고 원래 NDA를 제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릴리가 이런 GLP-1 계열 주사제였는데 이거를 경구로 바꾸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GLP-1 경구 투여제가 나오게 되면 그러한 GLP-1 아류들을 개발하는 주사제를 개발하는 데는 대부분 굉장한 타격이 예상될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는 이러한 그 GLP-1이 경구제든 주사제든 간에 이 GLP-1 이러한 그 메커니즘의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다는 걸 저희가 좀 확인을 했고요. 메스꺼움이나 두통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투약을 중단하게 되면 체중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에 비해서 저희 H1K는 이러한 그 GLP-1 이러한 계열의 약물과 비교했을 때 그의 그 단점들을 거의 거의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런 그 약물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 다바크천이라고 하는 PDC용 펩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롭2는 아시다시피 전형적인 이런 그 암세포가 주로 내놓는 그런 그 타겟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트롭2에 붙어가지고 그 약물을 그 암세포 안에 집어넣어서 폭파시켜버리게 죽게 한다면 굉장히 그 좋은 거죠.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ADC인 겁니다. 그래서 안티바디하고 링크하고 약을 달아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차세대 유도미사일 항암제 이런 이름을 쓰죠. 근데 이 ADC가 매우 아주 탁월한 기법이긴 한데 기술인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체가 생성이 돼가지고 면역 부작용도 유발시키고 뭐 내성도 생기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ADC 약물의 단점들을 그 커버해서 저는 이제 이 PDC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 PDS를 가지고 어, 그 PDC용 펩타이드 6종을 개발해가지고 발굴해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데 이 사이클릭입니다. 그래서 사이클릭한 이 D1K를 저희가 가지고 그 PDC의 장점들이 보시면 분자량이 작아서 조직의 침투성이 우수하고 생산 비용이 낮고
PK나 뭐 약물 동태약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제어가 편리하고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저희가 저희 D1K가 트롭2에 결합하고 그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저희 D1K가 요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고리형으로 되어 있죠. 사이클로 되어 있고 링크에다가 약물을 달아가지고 근데 요게 암세포입니다. 이게 암세포고요. 암세포에 이제 발현되어 있는 게 여기 트롭2입니다. 트롭2고 트롭1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D1K가 들어가면 트롭2에 선택적으로 결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트롭2도 결합하고 트롭1도 결합하면 실패입니다. 독성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D1K가 트롭2에 결합하는지 그리고 트롭1에는 결합하지 않는지 저희 그걸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게 D1K가 트롭2에 결합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셉터 미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가지고 이 D1K와 뒤에 달린 이것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형광 라벨링을 통해 가지고 D1K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성공적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정말 이 암세포를 죽이는지 폭파시키는지를 또 봐야 되겠죠. 저희가 단독으로 해서 기술을 이전할 수도 있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글로벌 ADC 컴퍼니, BDC 컴퍼니와 함께 할 수 있지만 현재 저희는 프레스 릴리즈를 준비하고 있고 글로벌 BD를 위한 그 피치 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머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요약인데 우리 P2K는 FDA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기다리고 있고 스파인 바이오파마는 적응적 확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K는 지난번에 저희가 신규 용도 특허를 출원해가지고 이왕K의 특허 연장 기간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3상 IND 신청 곧 할 거고요. 그리고 충판거 계약과 더불어서 글로벌 에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방K는 비소스법 폐암에 대해서 이제 병용 통해 가지고 안전억제 효능을 기대하면서 이제 실험을 하고 있고 에방케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효능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존적으로 정말 잘 동작한다는 바이오마커를 확보했기 때문에 인류의 난제인 알츠하이머 치매 치료제 개발에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빅파마가 제공한 이 프로토콜을 가지고 H1K와 GLP-1의 효능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D1K가 트롭2와 결합해서 그리고 안에 암세포 안으로 잘 들어간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요약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다 발표를 드렸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